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OECD가 인서울,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하는 것이 더 이상 청년의 계층 상승을 보장하는 그 사다리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서울의 진입 자체가 우선 부모의 경제력이 없으면 조금 어렵고, 그리고 서울에서 그 수도권 높은 주거비,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또 부모의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낮다면 수도권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도권의 대학 그리고 수도권의 일자리에 접근이 어려워진다라는 분석입니다. 좀 씁쓸한 내용이죠. 결국 부자 부모가 아니라면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뜻인데,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그 희망의 끈을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부동산에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오늘도 저희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2부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김문준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김문준 이사입니다. 매주 월요일 2시에 이렇게 인사드리고 있고요. 저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부동산 대토론회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다들 시청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시청을 했는데, 제가 그 토론회를 보고 조금 느낀 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당장 이 토론회를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임대차 시장이거든요. 이 서민들의 주거가 안정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당장 그 임대차 시장을 해결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 거는 똘똘한 한 채였습니다.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규제였는데 조금 아리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의 부분을 계속해서 규제를 해서 1주택자로 지금 만들어놨는데, 그 1주택자까지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도저히 어떻게 지금 부동산을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될까, 아니면 거주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 1주택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 크게 저는 무섭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집안일이 있어서 이렇게 부모님과 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또 지방에 내려가서 거주를 하거나, 또 해외로 발령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주택자에 대한 규제 너무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니까요. 너무 그렇게 좀 두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고민 계속 또 많이 있는데요. 오늘 저희 방송 연락 주셔가지고 같이 또 해결해보고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곧 뭐 그 토론회에 기반한 여러 가지 세금 제도의 개편이 발표가 될 텐데, 저희 방송에서도 늘 빠르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항상 함께 하시면서 고민되신다면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로 방송 시간 통해서도 고민 해결 도움 드릴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그리고 고민 이야기까지 전문가와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문준 이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이번 주에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소개 먼저 부탁드려요, 이사님. 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지금 현재 세미나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세미나는 진행은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것, 그리고 부동산 어떻게 보면 또 거주, 투자 이러한 부분들이 평생 살면서 몇 번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대가 굉장히 큰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 주식이랑은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정말 신중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신중한 투자를 남들이 얘기해서 여기가 좋대요, 그런가 이러고 투자를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확실하게 본인의 기준을 만들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눈을 정말 키워드리는 시간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투자를 하신 분들도 이 투자가 맞는지 조금 어떻게 보면 점검하러 오시고요. 투자를 아직 하지 않으셨거나 조금 막막하신 분들 오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제가 정말 그 본인의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제 좋은 내용들로 엑기스 준비했으니까요. 세미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연락 주십시오.
네, 결국 전문가의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보다 내가 이 좋은 부동산인지 아닌지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테니까요.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이사님과 함께 바로 지역 분석하는 시간으로 들어가 볼 텐데 최근에 투자하면서 이 키워드가 없는 지역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바로 한강변이냐라는 부분인데 한강변에서 아직도 이 3억 원대로 투자할 수 있는 상급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딘지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은 강동구 이 고덕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집중 분석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이 강동구라고 하면은요, 사실 서울 이제 강남 사지구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미래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비해서 많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고 집값도 그렇게 많이 특히나 오르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남들보다 조금 반발짝 아니면 한 발짝 반발짝이라도 좀 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목에서 요 나와 있는 것처럼 강동구입니다. 그래서 강동구 제가 요 고덕동 좀 말씀드릴 거고요. 9호선 센터공원역 인근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9호선 하면 뭔가요? 서울에서 이 황금노선 9호선은요 정말 가치가 높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노량진이라든지 그리고 반포, 삼성, 잠실 이러한 아주 굵직한 곳들을 지나가는 이 황금노선을 지금 끼고 있는 고덕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그 아래로 보면은요 한강변 그리고 약 3억 대 유망지라고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이 키워드만 보더라도 정말 지금 이 서울에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요건들을 다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그러한 지역들이 좀 남아 있으니까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 고덕동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고덕동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외곽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부동산의 가치를 매기는 거는 결국 매매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에 정말 대장 아파트가 얼마인지를 보고 그 동네의 가치 분석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고덕동 가장 대표하는 단지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고덕주공 2단지가 재건축한 고덕 그라시움입니다. 이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거의 한 25억에서 26억 원 정말 이 실거래 정말 탄탄한 거래로 인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만큼 가치가 높은 지역인데 여기를 외곽 지역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서울에서 25억이나 26억을 넘을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서쪽에 계시거나 마포나 목동 이러한 인근의 또 강서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강동 쪽이다 보니까 너무 외곽이면 멀어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결국 상대적인 겁니다. 서울에서 과연 25억, 26억이 넘는 아파트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강동, 고덕동 굉장히 상급 지역이고 왜 이 지역이 상급 지역이면서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요 3억대 유망지, 3억대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정말 이 어떻게 보면 6억 키 맞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6억 키 맞추기가 뭐냐면 아파트도 15억까지 대출이 6억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웬만한 아파트들 다 15억까지 키 맞추기 하려고 정말 서민들이 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그 이상의 거래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억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신축 같은 경우에 지금 6억 원 이하로 거래를 하게 되면 각종 이제 세금 혜택이라든지 뭐 취득할 때 주택수가 빠지거나 이러한 혜택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 지역이나 또 6억 키 맞추기를 하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정말 옥석을 가려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막 올라가는데 5억 되니까 매매가가 5억이니까 싸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과거부터 요 지역이 어느 정도 매매가였는지 그러한 정도는 정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도 실거래가 아파트는 정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편하게 이 아파트가 이렇게 이만큼 올랐구나 그래프를 보고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이 다세대, 빌라 이러한 주택들은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당가가 어느 정도의 거래가 됐는지 과거부터 그러한 부분들을 파악해 가면서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금으로 지금 3억대 정도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말 3억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투자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거 한 5년 정도 전에 이 고덕동 일대에 지금 방 보통 2개짜리를 이제 기준으로 삼죠. 방 2개짜리들이 보통 한 5억 한 중반에서 초중반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후반 정도까지 올라온 겁니다. 거의 4, 5년 동안 그렇게 많은 상승을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들어와도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요. 다른 지역들 분석해서 보실 때 이러한 부분들 과거에 뭐 더 나아가서 1년, 2년 전, 3년 전까지만이라도 얼마 정도였는지 매매가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도부터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이 강동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서울 지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첫 번째 이 강동구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 조금 어떻게 보면 큰 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방이 지금 현재 인구가 계속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 결국 작아지죠. 그럼 서울도 작아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은 반대로 지방이 작아지고 지방이 없어지면은요. 다 서울로 또 올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서울은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자, 서울이 커진다고 하면은요. 여기서 보십시오. 서울에서 왼쪽으로 하면 어디입니까? 바다죠. 끝입니다. 끝.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로 가게 되면 결국 서울 확장선에서는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추천을 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서울이 과연 어떻게 확장이 되어 갈까라고 보시면 살짝 남쪽 그리고 동쪽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 이 강동구 요 지금 요 위치가 지금 강동구인데요. 요 보십시오. 끝도 없이 펼쳐진 요 지금 고속도로들 보이시나요? 교통의 요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강동구는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계속해서 커질 겁니다. 서울이 커지게 되면서 이 강동구의 가치는 정말 변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31입니다. 이게 뭘까요? 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계속된 규제는 있지만 그 규제 속에서도 결국 지금 이 공급 부족이라는 거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급이 부족하니까 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하겠다라고 했는데 다 착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은요. 저희가 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곳들도 다시 한번 두드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속도를 분명히 빨리 해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신속통합 같은 경우에 18군데 정말 역대 최다로 지정을 해줬죠. 근데 앞으로 또 하반기에도 분명히 큰 지정을 또 많이 해줄 겁니다. 저는 20군데 이상 정말 지정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요. 저희가 이렇게 공급이 착공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서울시나 정부에서 결국에는 신속통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정, 후보지나 이러한 부분들은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놓고 주민들한테 그 주사위를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줬다. 하지만 이 개발이 끝까지 가는 건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뭐 조합장에 비리가 생겨서 막 완전히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또 재개발이 완전 또 전면 해제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옵션들은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 31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했으니 좋은 입지에 개발이 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서 투자를 해서 또 수익이 생기면 나올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꼭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한강입니다. 이게 뭘까요? 제가 고덕동을 이야기하면서 왜 한강을 얘기합니까? 이 한강에만 저 31만 호 중에 20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한 거예요. 왜? 한강이 너무나도 과열돼서 집값이 비싸니까 한강변에다가 많은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한강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더더욱 한강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 한강변 들어갈 수 있는 지역 남아있는 곳 없습니다. 뭐 한남뉴타운, 성수전략, 그다음에 뭐 동서부이촌동, 뭐 압구정, 반포 등등 지금 합정동, 마포 일대 전부 다 개발이 다 지정된 상황이고요. 저는 이 강동구, 고덕동 결국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는 마지막 입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한강이랑 그렇게 완전한 가까운 한강은 아니지만 앞쪽에 가리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덕동 한강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중에 20만 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고덕동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봅니다. 제가 잠시 이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강동구가 이 지역에 있어요. 강동구. 제가 시작에 말씀드렸죠. 이 강동구 하면은 대장 아파트의 가격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장 아파트 바로 고덕 그라시움입니다. 이 고덕 그라시움 상일동역 바로 위에 있는데요. 지금 25억, 26억 거래가 굉장히 많고요. 탄탄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이렇게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고덕 택지지구거든요. 고덕 택지지구. 그런데 이 초록색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 공원들, 산, 공원. 거의 이 택지지구의 50%에 가까운 면적이 공원 녹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어떻게 보면 돈 벌 사람들 다 벌었고요.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건강, 웰빙, 라이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녹지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들은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 그라시온 보십시오.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가지고 있어요. 주변이 전부 다 녹지로 되어 있고요. 심지어 평지고요. 그리고 학군도 굉장히 좋고 살기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도 오셔서 산책하시기에도 좋고 아이들이 있는 분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너무나도 많고 학군도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살기가 좋은 동네가 돼서 이 가격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또 재밌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요 지하철 지금 보시면은 강동역 있죠? 5호선입니다. 고덕동 하면은 강동구의 고덕동 하면 5호선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요 강동역에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미사랑 마천으로 두 개로 나뉘어요. 지하철 이 두 갈래로 나뉘는 거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25억, 26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가장 좋은 지하철의 몇 호선이죠? 바로 2호선입니다. 그 다음이 황금 노선인 9호선이에요. 그 9호선이 지금 중앙보훈병원역 있거든요. 여기서 위쪽으로 쭉 올라오게 되면 샘터공원역이라는 곳까지 9호선이 연장됩니다. 언제? 2028년도까지 연장이 돼요. 자, 그러면 9호선 이 황금 노선이 연장이 되게 되면 요 앞쪽에 있는 요 땅 아파트 지금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 정말 30억 시작이에요. 그만큼 좋은 입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 9호선의 힘, 9호선의 파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잠시 요 고덕동 밑에 제가 명일동 지역으로 잠시 내려오겠습니다. 요 명일동에 보면은요, 요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 있거든요. 그 앞쪽에 이렇게 또 9호선이 한영외고역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고덕역이 들어오는 거고 요게 이렇게 가서 샘터공원역이 되는데요. 요 9호선 고덕역이 개통한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원래 이 명일동의 대장 아파트 바로 레미안 솔베뉴였습니다. 요 명일역 바로 앞에 초역세권에 입지 굉장히 좋고요. 삼익그린 1차가 재건축해서 올라온 아파트죠. 그런데 9호선이 개통한다는 소식 하나만으로 대장주를 바로 넘겨주게 됩니다. 바로 이 9호선 바로 앞에 있는 명일 한양 아파트예요. 여기 지금 500세대 정도밖에 안 하는데 거의 25억입니다. 그러면 재건축하면 30억 이상은 무조건 보는 거거든요. 그만큼 명일동 입지가 굉장히 뭐 고덕동도 그렇고 명일동도 그렇고 입지가 뛰어난데요. 한, 현, 우, 신 이렇게 해가지고 고덕동 재건축 4인방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들 재건축까지 다 일어나게 되면은요 계속해서 집가 상승이 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아직 완성된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고덕동은 이미 다 재건축을 했지만 재개발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아래에 보면은요 제가 작년 초에도 계속 요 지금 한영외고역 앞쪽으로 요 지역에다가 꼭 투자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관심 가지세요 했는데요. 여기 지금 이미 연번 동의서가 요 제가 색칠한 부분 있죠. 연번 동의서도 부여됐고 동의율도 거의 70%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이면 이제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명일 한양 아파트는 결국 한양 아파트든 현대든 다 재건축이지 않습니까? 이 재건축은 재초안이 있죠. 재건축 초과액 한수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은요. 똑같이 생겼죠, 지금. 재개발은 재초안이 없죠. 그래서 수익을 전부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투자를 하셔라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지금 어디냐? 9호선이 있어야 되겠죠. 역세권. 그래서 요 지역. 이제는 요 지역을 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 고덕 지역이 크기도 크고요. 사업성도 굉장히 괜찮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재개발, 재건축 정말 함부로 반대 못합니다. 제가 잠시 후 명일동에 와가지고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
고덕주공 9단지 바로 뒤쪽에 명익 삼익 그린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요, 요 5동 있죠? 여기만 빼고 재건축 진행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재건축 정말 재건축 재개발 동의 안 하면 재척하고 진행하겠다 이거예요. 정말 역사적인 현장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이 5동에서 동의하신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가장 큰 평형인데 간평이 좀 낮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조합이랑 좀 마찰이 있어서 이렇게 삐집어 나왔는데 다 같이 잘 돼서 조금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저는 결국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갑자기 제가 명의동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요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압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요 고덕 택지지구인 건데 고덕역 인근으로 여기는 이제 상업지니까 생각 안 해도 되고요. 요러한 지역들, 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저층 주거지역입니다. 저층 주거지역. 명의동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지역에 어디든 솔직히 투자하시는 거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대장이 되고 빨리 갈 곳에 저는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들은 이렇게 9호선이 결국 들어올 요 두 개 지역을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결국 요 왼쪽이랑 오른쪽은요, 역세권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 다 250%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약간 삐걱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지역들은 전부 다 결국에 아파트로 입주를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대장이 될 수 있는 곳으로 관심을 먼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피가 많이 붙은 상황은 아니니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이 다 있는 거고요. 학군 굉장히 좋습니다. 뭐 한영외고라든지 배재고, 명일여고, 광문고, 초등학교 정말 학군 좋고요. 다 평지예요. 공원에. 그리고 이 고덕역 인근으로 학원 140개 정도 있고 경희대 병원까지 살기가 이미 너무나도 좋고 명일동 학원가 하면 다들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려면은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결국 학군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에 개발 호재들 좀 굵직하게 3개 있는데요. 지하철 9호선 샘터공원 연장, 그리고 고덕 토평대교 세종 포천 고속도로의 개통이랑 고덕 비즈밸리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은요,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보은 병현역에서부터 4단계로 지금 연장되는 노선인데요. 요 지역, 요 샘터공원역 바로 앞쪽이 이제 고덕 2-2 지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약간 좀 중요합니다. 요게 지금 5단계거든요. 5단계. 그래서 강동, 하남, 남양주 선인데 제가 이 지도 딱 보고 느꼈던 게 뭐냐면 그 혹시 지금 15억 이하로 아파트 좀 서울 내에서 찾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줍지 않은 거 하시지 마시고 그냥 요 9호선에 어떻게 보면 연장선이니까요. 강일동 리버파크라는 아파트 있거든요. 거기서 지하철부터 먼 것부터 돈이 없으면 사시면 됩니다. 저는 그 아파트 들어가서 살아도 지금 충분히 가격 상승 요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요 세종 포천 고속도로 개통이랑 고덕 토평대교 개통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리부터 세종까지 70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통적인 요인들도 좋아졌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고덕 비즈밸리인데요. 이 고덕 비즈밸리 직접 이제 촬영을 한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요게 이제 고덕 토평대교입니다. 그래서 세종 포천 고속도로로 쭉 이어지는 거고 서울시 최초 이케아도 지금 입점을 해 있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지금 업무 단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직주 근접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지금 현재 4만 명 정도가 들어올 거고요. 2027년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입주를 완료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강동구청에 들어가셔가지고 고덕 비즈밸리 쳐보면요 어떠한 기업들이 들어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기업들의 사옥이 이쪽으로 옮겨서 들어오는 겁니다. 즉 고소득자들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케아 앞쪽으로 원래 여기가 이제 JYP 신사옥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갑자기 지금 SH에서 요 토지를 공원으로 남겨놓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용도 변경해가지고 지금 입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JYP랑 약간은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풀릴지는 약간 지켜봐야 됩니다. 뭐 그렇더라도 여기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주변에 이렇게 오래된 곳들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개발을 하지 않았냐? 아닙니다. 요 재개발 추진 계속 해왔어요. 정말 과거부터 해왔고요. 가장 첫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2007년도에서 8년도 기점으로 단독주택 재건축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듣고 있는 단어들이 뭐 고덕 1지구,
고덕 2-2지구, 고덕 2-1지구 이러한 단어들이요. 그 당시에 단독주택 재건축을 했던 거예요. 단독주택 재건축이 뭐냐. 하지만 여기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때는 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막 개발을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개발은 못했어요. 결국에. 마음이 맞지 않아서 못했고요. 그 당시에 지금 보면은 방배동 있죠. 방배동에 가장 대표적으로 단독주택 재건축. 지금 5구역 같은 경우에 DH 방배 이제 곧 입주 앞두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이미 됐었다면 아파트 뭐 거의 25억 이상 돼가지고 잘 됐겠죠. 하지만 이 재개발이라는 건요 결국 맞는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못하고 뭐 그 이후로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특히 요 2-2구역만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계속해서 시도는 했었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건 결국 저는 맞는 옷을 입는다 생각하거든요. 이 신속통합이라는 옷이 지금 이 고덕지구와 명일동 일대가 지금 딱 맞습니다. 그래서 신통이 들어오고 나서 약간 지금 굉장히 좋아졌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고덕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고덕 1지구는 상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가 있는 부분들 좀 풀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고덕 2-1지구 같은 경우에도 백두 쇼핑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도 상가들이 많아요. 좀 풀어내야 되는데 지금 고덕 2-2지구만 상가가 약간 있어요. 근데 이 상가들은 거의 다 찬성으로 지금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연본 동의서나 이런 것들도 부여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현재 거의 노후도가 90% 정도 이 빨간색 보이시나요? 90% 정도 됐던 지역이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신축이라든지 이런 쪼개기 행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들도 몇 프로인지 지금 알 수가 없을 텐데 제가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281필지에서 70개를 정도 빼게 되면은요. 211이 나와가지고 75%의 정도의 노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발이라는 거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들어가시면은요 신속통합기의 법정 요건이라고 있는데 노후도 지금 현재 3분의 2, 67%죠. 근데 60%로 완화를 해줬고 그리고 구역 면적이 1만입니다. 요거를 채우고 선택 항목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넷 중에 하나는. 근데 결국에는요 뭐 가소필지나 주택 접대율 이런 걸로 많이 채울 수가 없어요. 고덕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강북에서나 많이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보통 호수밀도나 노후도, 연면적 이런 것들로 들어가는데 특히 이 호수밀도, 단독주택이 많으면 이 호수밀도가 낮습니다. 지금 신축하는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대강 한번 계산해봤더니 이제야 이 호수밀도가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덕동이 분명히 지금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단계에 다다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세권이라서 뭐 준주거로 또 상향해 주니까 용적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고요. 역세권 250m 그리고 간선도로를 접하고 있으면 용적률 400%까지도 최대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찍은 사진들도 보면은요. 요 조층 주거 지역이고요. 앞쪽으로는 지하철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이 고덕동 과연 이 한강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상공 150m에 딱 띄어가지고 찍었더니요. 조합원들은 보통 좋은 층수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강변 아파트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AI를 통해서 이제 한번 그림을 300% 정도로 조금 그림을 그냥 그려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9호선 샘터공원역 역세권 인접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까지 30분, 뭐 삼성까지는 20분이면 이제 들어갈 수 있어서 9호선 4단계 연장선에서 정말 가장 큰 수혜 지역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약 75% 정도 높은 노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사업 속도, 신속통합기에 지금 연번동에서 계속 지금 진행하려고 도전하고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도전하다가 어느 순간 됩니다. 연번동에서만 부여되더라도 가격이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꼭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이제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고덕동 현재 가보시면 분명히 느끼실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 고덕 비즈밸리 직주 근접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소득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배우 수요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그래서 이 지역 시세 한번 분석해봤더니요 아직도 괜찮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약 5억 후반대 정도로 형성이 돼 있어서 다 6억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투자금은 한 3억 정도면은 지금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3억으로 어줍지 않은 지역 보시는 것보다는요 정말 확실한 노후도 정말 아주 어떻게 보면요 썩어 있습니다. 썩어 있는 확실한 노후도가 있는 이러한 지역에 좀 속도 빠르게 갈 수 있는 곳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방송은 지금 조금 시간이 짧아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세미나에 오시거나 하면은요, 꼭 고독뿐만이 아니고 제가 정말 많은 지역들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때 좀 참석을 하셔가지고 물으시거나 아니면 또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강동구 고덕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다뤄주셨는데요. 이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자금에 맞는 투자 전략 세워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세미나 안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목요일 제가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꼭 많은 분들 정말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오시면 정말 그 시간 제가 귀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져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강경훈 도시연구소 유주성 팀장 나오셨어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 계획가 강경훈 도시연구소의 유주성 팀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투자 계획 설립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일이죠. 지난 23일에 이어서 부동산 대토론회 2차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거래세 관련해서 이제 완화할 것인지 혹은 이제 보유세는 좀 인상을 할 것인지 주택 공급은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방향성을 좀 다룬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같은 대개편의 상황에서는요. 내가 어떻게 방향성을 나아야 할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답을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복잡하고 눈앞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요. 여러분들께 이 부동산 투자 시의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법이 아니라 원칙과 기준을 잘 세워서 따라가는 투자, 나중에 돼도 후회하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투자 계획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최근에는 이 도심 복합 개발에서 공공 개발과 민간 개발 이렇게 두 가지 축이 함께 떠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이 도심 복합 개발이 뭐냐, 그럼 여기에 좀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또 관심 있게 저희에게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복합 개발을 필두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제가 주제를 21세기 서울 대개조라는 이름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이 서울 대개조라는 이게 대개조라는 말이 이 도시계획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어쩐 때 한번 나왔었냐면 19세기 이 프랑스 파리에 이 오스만 지사라는 이 프랑스 시장급 정도 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 파리를 이 대개조 사업을 1853년부터 70년까지 근데 이제 실질적 마무리는 27년도 1927년도에 끝났지만 거의 한 10몇 년간의 이 프랑스 파리를 대개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파리가 이 중심지가 이제 중세 도시의 역할을 하다가 이때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문화 도시, 아름다운 도시로서의 역할을 그때부터 시작한 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19세기에 일어났던 그거를 이제 21세기 서울시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서울도 1950년대 해방 이후에 이제 전쟁 이후에
조성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서울이 이제 개발도상국 시절에 만들었던 도시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당시 도시계획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선진국 반열에 이제 올라섰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야 된다. 이 새로운 서울의 프랑스처럼 이 대개조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복합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이 두 가지가 지금 필두로 좀 많이 바꿔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복합개발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2026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약 2달 정도가 이제 공모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공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2달 정도 공모를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서울시 내에 총 44곳 정도가 이제 포함을 했다. 서울시를 포함해서 총 44곳 정도가 이제 신청을 했고요. 그 중에서 27군데는 동의율 30%가 이미 넘은 상태로 신청을 했던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서울시가 지금 이 도심복합 개발 사업을 토대로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26년 7월 정도에 이제 선정이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27월 달에 이제 어떤 지역에 복합 개발이 들어갈 것인지 공모 방식이 끝난다, 선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게 일반 재개발에 비해서 약 5년 정도 빠른 착공이 예상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게 21년도에 처음 시작됐던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인천의 제물포 쪽에 21년도에 최초 이제 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5년 정도 만에 이제 곧 좀 있으면 착공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5년 정도 만에 착공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보다는 5년 이상 빠른 그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주택 사업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도심 복합개발 사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민간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다가 복합하여 뭐 이런 내용들을 복합하여 건설하겠다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는 공공주택 공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LH 등 이제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하게 되고요. 이제 노후도를 보시면 20년 노후도 원래 40% 이상이었지만 서울, 경기도는 50, 서울은 60입니다. 실질적으로 노후도 40%면 안 본다는 소리입니다. 거의 노후도를. 그 정도로 많이 노후도 완화를 해줬다. 사업 절차는 뭐 복합지구 지정, 사업계획 승인, 현물보상, 약정 및 분양계약, 이주 착공, 준공 순서로 가고 있고요. 주민 동의는 토지주가 67% 이상 동의, 면적은 50% 이상입니다. 그 규제 특례들 보시면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은 1.4배까지 올려주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물론 협의에 따라 다릅니다. 용적률은 최대 올려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특징들이 하나가 뭐냐면 사업 참여자의 토지 확보인데요. 수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줘야 됩니다. 우리 일반 재개발 같은 거 보시면 관리처분 방식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내가 잃어버리진 않잖아요. 근데 하지만 여기는 소유권을 국가로 귀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 3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역세권 사업이 있고 저층주거지 사업, 중공업 지역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 보시면 역세권은 면적 5천 이상이고요. 승강장 반경이 350m 이내 5천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 저층주거지 사업은요. 약 면적 1만 이상의 노후도 경과율이 20년에 60% 이상이면 된다. 여기 말고도 주거정비 지수 몇 개 보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노후도만 맞춰주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중공업 지역에 면적 5천 이상이고 나머지는 중공업 지역에 들어가 있고 노후도는 20년에 60% 넘으면 된다. 이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로 많이 하는 것은요. 대부분이 역세권 사업 아니면 중공업 사업입니다. 저층주거지 사업은 서울시 내에서는 많이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순서를 좀 보여드리면 이게 사업 추진이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게 나라에 귀속돼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좀 절차가 간소화돼서 빠르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 8년 이내로 제가 적어놨냐면 지금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가 공공의 사업 제한 1년, 지구대장 제한 들어가는 게 6개월, 예정지구 지정까지 1년, 본지구 지정까지는 1년,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까지 6개월, 그다음에 복합사업 계획 승인까지 1년, 그다음에 철거 착공 들어가기까지 6개월. 그다음에 공사 기간은 약 3년에서 4년 정도이기 때문에 합쳐서 약 8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것이 이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제가 1군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공공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시공사는 1군 안 들어온다. 이거 시공사는 무조건 안 좋은 데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LH에서 직접 시공하는 줄도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토지증 소유자가 시공자를 추천해서 공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일반 재개발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삼성물산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이 분양 공사비 리스크를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라 땅으로 결국 바뀌어 돼 있기 때문에 이 분양이 안 됐을 때 이런 것도 리스크도 나라에서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공사비 공사 대금이 뭐 올려달라 이런 딜도 사실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보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조합원들한테 많이 안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인데요. 최근에 이게 이제 그 5월에서 6월 정도에 지방선거 전에 서울 성장거점면 복합 개발 사업 운영 기준이 발표가 돼서 이슈가 많이 됐었죠.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도심 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24년도 2월 6일에 제정이 됐는데 시행은 1년 뒤인 25년 2월 7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현재는 26년 7월 1일에 개정된 걸로 시행이 되게 있고요. 이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 사업들, 민간 위주의 복합 개발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 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민간이 도심의 노후 이용지 혹은 저이용지를 보밀 복합 개발하는 것이다. 도시 기능 회복을 함께 추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업 시행자는 토지증 소유자 혹은 신탁사 그리고 리츠까지 민간 전문기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LH 등 공공기관도 가능하지만 제가 봤을 때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과 겹쳐서 많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사업 유형은 성장 거점형과 주거 중심형 두 가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67% 이상 토지증 소유자의 동의율, 면적은 50% 이상 동의율이 얻어야 된다. 사업 절차는 혁신지구 지정, 복합개발계획 수립 인가, 그다음에 착공, 준공 등의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 거점형은 업무, 상업, 산업, 문화 중심 복합 거점을 새로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주거 중심형은 도심 역세권 내 혹은 중공업 지역 내에 활성화 및 주거 공급형 복합 개발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지정 기준이 도심, 부도심 또는 상업권 중심 지역 혹은 대중교통 결절지 내 500m 이내에 들어간다. 이 결절지라는 것은 대중교통이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2호선, 그다음에 7호선 두 개 지나가면 여기가 결절지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들어가면 되고요. 주거 중심형은 사업 대상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광장 500m 이내에 들어가건지 혹은 중공업 지역 내에 들어가 있으면 가능하다. 노후도는 서울시 기준은 60%입니다. 20년에 둘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린 복합개발들과 재개발 좀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이 절차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 사업자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토지증 소유자 전체회의 구성을 합니다. 이게 조금 다른데 일반 재개발과 사업 시행 계획을 먼저 신청을 하고 심의를 받고 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매도 청구가 들어갑니다. 매도 청구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청산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주택을 받고 남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매도 청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분양 신청 및 종전 자산 평가가 들어간 후에 관리처분 계획 신청, 인가 받고 이주 철거, 착공, 분양, 입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심 기능을 좀 상승시키는 하는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 이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좀 비교를 해드리면 민간 재개발 사업은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민간 도심복합개발 사업은 도심복합개발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공공도심복합개발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일단 설명은 앞에 다 드렸으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 목적이 중요합니다. 민간 재개발 사업은 주택 공급을 집중하는 일단 기본적으로 민간 주택을 많이 짓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간 도심복합개발 사업은 도심기능 재평 즉 업무 상업, 뭐 주거 시설이 한 번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위주로 짓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면 코엑스에다가 여기가 이제 업무 상업 다 들어가 있죠. 여기다가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 주거 시설을 같이 짓는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성장 거점형을 비롯한 민간 도심복합 개발 사업의 컨셉입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복합 개발 사업은 간단하죠. 공공주택을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목적이다. 그래서 이 세 개들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 정도로 컨셉을 잡으시면 아 이제 어떤 사업이 왜 이게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복합 개발이 어떻게 성공을 했냐? 지금 서울에 성공한 지역이 있냐라고 보시면 지금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 지구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이제 롯데캐슬 이스폴리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여기가
이제 호텔, 풀만 엠버서드 호텔 들어가 있고 업무시설, 쿠팡 본사, 그다음에 문화시설, 이제 영화관 등 그런 거 들어가 있습니다. 메가박스, 판매시설, NC백화점 들어가 있고요. 오피스텔은 여기 안에 오피스텔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복합 용도가 주거 지역과 한 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같이 쓰고 있거든요. 심지어 구의회와 공공청사 보건소까지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복합 개발의 사실 거의 시조입니다. 거기서 1호로 성공을 했고요. 이게 성공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성공한 사업은 이렇게 간다. 우리가 아는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은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개발 사업은 임대주택을 좀 더 많이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얘랑 조금 형태가 다르다는 거를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복합 개발은 하긴 합니다. 상가가 다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고요. 제가 구이동 쪽을 보고 나서 또 어떤 지역들이 좀 있을까라고 보다 보니까 이 아차산역, 여기가 구이동인데 이렇게가 이 위쪽에 구이동 27번지 일대가 지금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구이동 46번지 일대가 2026년에 이제 그 신속통합계획 지정이 됐고요. 여기가 이제 연번동에서가 저번 달에 받았고 위치고요. 여기가 이제 모아타운 추진 중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구이동은 다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밑에도 모아타운 추진 중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준다고 LH에서 얘기는 했고요. 만약에 지정이 되면. 그리고 총 세대 수는 1663세대 정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이 452세대, 그다음에 우선 일반 주택 및 조합 분양 주택이 1211세대 정도를 보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최고층 수는 34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차산역 일대를 보면서 또 주목해야 되는 지역이 이 마찬가지로 이 아차산역 일대 여기가 좀 보시면 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구의 이동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추진 지역이고요. 지금 나라에서 국토부에서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투룸이 약 11평 정도 전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매매 가격은 약 4억대 후반 정도면 가능하다. 시투자금은 약 2억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여기가 아차산이고 아차산 여기 있고 아차산역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가 AI로 이렇게 복합 개발을 해놓은 걸로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복합 개발, 이 상업 시설과 그다음에 주택이 함께 들어가 있고 역세권에다가 아차산도 있는 그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목할 만한 유망 지역은 이 아차산 역세권 주변에 약 500% 용적률이 가능한 주택 복합 개발 사업 지역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나가는 대표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심 공공주택 복합 개발에 대해서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뭐 오해나 편견들에 대해서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빠른 사업 속도 그리고 일군 건설사도 함께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정보를 주셨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필요하시거나 그 외에도 또 여러분 자산에 맞는 다양한 재개발 투자 전략 요즘 고민하고 계신다면 또 팀장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세미나 안내 부탁드릴게요, 팀장님. 네, 저희 강경원 도시연구소 세미나 매주 원래 수요일, 토요일 진행하다가 이번 주는 금요일에 오후 1시에도 또 진행을 합니다. 이번 주 금요 세미나 주제는요. 소액 재개발로 서울에 내 집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매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수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저희가 장소가 조금 협소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 듣겠다라고도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 이제 저희가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 때 사실 너무 죄송했습니다. 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도 여러분들 세미나 충분히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서울시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꼭 들어야 할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이번 주 세미나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저희 이번 재개발 또는 내 집 마련에 초석을 다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세미나 시간이니까요. 이번 주 금요일 참여 원하신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이 번호는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정말 많이 덥네요. 시원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